광주광역시 서구을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세계와의 연계 속에서 의타를 버리고 주체의식을 더욱 고양하며 화해평등의 원칙하에 국제 간의 유대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며 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중의 편에서 쉬지 않고 나갈 것이다. 이게 모 정당의 발기선언문이에요. 1980년 12월 2일 민주정당 발기선언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제 총리께 질문을 드렸어요. 민중과 국민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민중이 사회주의적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어 하나가 사회주의 용어라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장관님, 제가 여러 연관을 갖고 묻는 게 아니라 전후의 맥락과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리한테 물을 때 여러 연관을 물은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의 개념적 해설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부가 이혼 심판 청구를 언제 했고 한 650여 쪽에 되는 청구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요청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일하는 민중을 위하는 당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이원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언론이나 신문에서 이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속아 웃을 일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과한 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 예외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인가 발생했던 1심의 사건 같은 경우가 북한의 지령이다.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에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은 민노당의 일부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강태원 당시 민주노동당 고문이 간첩죄로 돼 있는데 이분이 지령을 받았다 했는데 법원 판결 역시 민주노동당에 접근은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전문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당의 소속 국회의원님 고위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강령과 전문들을 그렇게 잘 보고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연히 봤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이 자료는 서면 질의로 저희 당의 법문, 전문, 강령을 전부 제출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당이 이제 습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유인물 형태로 만들어 놔서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 언론사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배송해 드릴 생각입니다. 반드시 배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당의 법문은 2012년 5월 14일 날 강령개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2012년 5월 10일 날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식 문서입니다.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큰 대목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진보당 강령 법문, 우리가 만들 세상, 특권 부패의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 1.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구조를 확립하고 국가 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한다. 이 공직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사항을 보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계파정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당원주의인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한다 등 해서 부패구조 진보적 민주정치를 위하여서 9개 항목, 그 다음에 민생중심의 자주자립경제 체제 실현을 위하여 1.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11항입니다.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기관산업 및 사회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등을 포함한
소위 자립경제체계에 대해서 10항부터 16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이게 17항부터 23항까지입니다. 우선 17항은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열암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공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사회를 실현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 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이게 24항부터 28항까지입니다. 24항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 그 다음에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게 29항부터 32항까지입니다. 29항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체제를 위해 이게 33항부터 43항까지입니다. 33항을 보면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 가능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통일 체제를 향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항목인 44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 동북아의 비핵 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본문의 내용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결의된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과 강령을 해설해 놓은 해설 자료집은 2012년 8월 저희들이 또 리플렛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는 시간상 소개시켜 드릴 수 없고 자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역사와 성격. 통합진보당은 가보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노동해방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개성하는 정당이다. 두 번째,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편협한 계급 정당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대중정당이다. 하나만 더, 시간관계에서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 체제와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 존중 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저희들 공식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예전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던 시절에 있었던 80년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을 소위 어디서 본드단 문건을, 본드단 용어를 표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북한을 지향한다. 그리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다. 그 특권층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이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정부 취지였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개인적 소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의 투옥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85년 전남대 총학생회 장하던 시절에 집집법과 공무집행 방해죄였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히 집회 시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돌을 던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94년에 또다시 한번 투옥이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국가보안법을 했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 집에 있는 책, 사무실에 있는 책 200여 권 정도를 가지고 와서 줄을 쳐가면서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책들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은 책도 있고 제가 읽은 책도 있고 읽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 방식은 뭐였냐면은 무슨 연구소에서 갖다 준 자료를 보고 찝어서, 페이지를 찝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렇게 정당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 이것만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대상 결산에 충실하게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권력에 의해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아니면 없는 일이 있어서 언제나 사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고맙습니다.